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만찬. 자, 우선 지원님. 네. 한 줄 평 해주시죠. 뭐 맹탕 빈선 만찬. 네. 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뭐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니냐. 그리고 우리 현정님이 방금 전에 30여 년 이렇게 정치 현장을 관찰해 왔지만 저런 식의 당정 만찬 모임은 또 처음이다. 네. 못 보던 초식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어제 저 사진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국민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저게. 국민을 위하여. 네. 그러니까 저기 밥 먹기 직전이거든요. 네. 밥 먹기 직전에 다 모여서 저렇게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구호가 국민을 위하여였다는 거죠. 국민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근데 그 만찬 회동에서 나온 게 국민을 위한 거예요? 네.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국민은 어떻게 보면 우습게 알고 뭐 우리끼리 뭐 이런 얘기 뭐 하고 끝나도 된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그 안건들은 의료 공백의 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국민을 위한 건지 그 반대인지 참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이 문제 하나 낼게요. 네. 어제 저 저녁값을 누가 냈을까요? 저녁값이요? 네. 대통령실 예산으로 했겠죠. 그렇죠. 뭐. 네. 우리가 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실의 그 행사장, 그다음에 돼지고기, 뭐 소고기 값, 오미자 차값 다 우리 국민들이 냈습니다. 왜 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다 냅니다. 그 세금은 제발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대신 밥을 산 겁니다. 그렇죠. 저 자리는요, 대통령실이 산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국민들이 돈을 내서 밥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식사 자리를 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밥값을 못했어요. 저게 어제 아마 일반 식당에서 저런 식당에서 장소나 먹었으면 꽤 많은 돈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 뭐 얼마든지 드세요. 뭐 대통령 개인 돈으로 낸다 그러면 뭐 저는 얼마든지 밥 먹고 으쌰으쌰 하고 뭐 아무 말 없어도 좋고 원샷 하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모임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저녁 자리입니다. 네. 뭐냐, 지금 국민들 정말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죠. 지금 네. 뭐 의료 이 사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의 공세, 또 김건희 여사 문제, 또 경제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풀어야 될 집권 세력에게 국민이 위임한 거예요. 당신들 우리가 세금 낼 테니 당신들이 제발 5년 동안 알아서 이런 문제 있으면 만나서 논의도 하고 해결도 하고 해법을 찾아내라.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 거예요. 공적인 자리입니다. 사적으로 야, 한동훈 너 옛날에 내 밑에 있었지. 대통령 너 옛날에 뭐 제가 모셨던 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친구잖아. 고등학교 동기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가서 공지사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식이 나든지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한데, 근데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거 만찬 관련된 기사를 쭉 그 검색해서 보면서요, 한 참석자가 어제 만남 그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네.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참 이게 좋으네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진짜 뭐 성질 같아서는 네. 가고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예. 이게 그런 자리예요? 네. 무슨 뭐 사교 파티 합니까? 네. 예? 참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여당과 대통령실이 정말 국민들에게 국민의 위해서라고 저렇게 으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가라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최소한 본인들의 공적 지위가 이 정도 있다 그러면 맡겨진 임무, 내가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저는 더구나 제 언론인 관점에서 보면 어제 저 자리는요, 언론인이 일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기자들도 취재를 못했습니다. 네. 어제 저 자리는
단 사진 4장만 공개가 됐어요. 처음 그것도 동영상도 없습니다. 예, 7장 제공했다가 3장이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지 3장은 또 뺐어요. 그래서 4장. 그리고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그 뭐죠? 당선된 그 다음날 할 때는 그래도 동영상도 좀 제공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엔 동영상은 아예 없고. 예. 여러분 이게 제공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뭐 대통령이 사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누구 밥 먹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언론이라는 이 기관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또 언론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걸 취재를 해야 되는 언론의 자유와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이걸 취재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물론 다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취재단에서 뽑은 풀단 기자가 있습니다. 취재 카메라 기자, 그다음에 이제 ENG 카메라 기자, 그다음에 이 방송 기자, 신문 기자 이렇게 해서 풀 기자단이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먹는지, 표정이 어떤지 다 관찰해서 그거를 기사로 만들어서 취재하는 게 언론의 기본 임무예요. 네. 근데 어제는 누가 기자 역할을 했습니까? 대변인이 기자 역할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4장만 내보냈습니다. 동영상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뭐 하자는 건가요? 예? 이 뭐 하자는 모임인가요? 우리가 그냥 이건 다 국민들은 뭐 진짜 솔직히 옛날에 뭐 국민들 개돼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어제 행사가 저는 국민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네? 딸랑 사진 4장을 공개하고 동영상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제가 모욕당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오늘요 제가 용산 쪽의 분위기를 좀 알아봤더니 자기들은 이제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네. 왜 한동훈 측 인사들이 뭐 인사말할 기회도 안 줬다. 화기애애는 무슨 화기애애냐. 썰렁한 분위기였다. 왜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느냐 그러는데 네.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네. 그 화기애애는 주관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관적 개념이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의 개념인데 왜 자기들이 화기애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만찬이 6시 반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이제 거기 참석자들한테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전화를 했겠습니까? 네. 아까 그 취재 자체가 아예 그냥 그 접근 자체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참여했던 당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는 기자들에게 그거를 알려줘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개인 자격으로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갔다 온 거니까 거기서 무슨 일들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걸 기자들 취재 오면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거 그건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불쾌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아마 그 대변실에서 뭐가 그렇게 나갔나 보죠. 네. 근데 뭐 한동훈 대표에게 인사말할 기회도 안 주고 뭐 썰렁했고 뭐 그랬다. 왜 그런 식으로 언론에 또 저기를 언플을 하느냐. 참 그래서 그것까지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죠. 있는 걸 있다고 해야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거는 뭐 개인 윤석열을 어떤 뭐 좋고 뭐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일단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옛날 정부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자유라는 게 뭐죠?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요. 바로 이소년 1조가 뭐냐면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이런 어떤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게 바로 이 공화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지키는 게 바로 이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 권리를 내가 당신의 말을 내가하고 동의하지 않고 듣기 싫고 내가 듣기 싫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나는 지지한다는 게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내가 당신 말 꼴보기 싫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거는 나 인정한다. 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의 만찬 회동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주목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좀 틀린 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라는 걸 우리가 원했어요.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못 먹어서 뭐 지금 뭐 안달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비자차 못 먹어서 안달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동문회 모임도 아니고 글쎄요. 집권 세력의 모임이고 상견례요? 지금 출범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상견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평생 같이 본 사람인데 뭔 상견례를 해요? 네. 네? 그렇죠. 상견례라는 거는 뭐 양가 집안 뭐 결혼식 전에 뭐 상견례 이런 거 있어도 저게 무슨 상견례예요. 이미 다 볼만큼 본 분들인데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됐냐면요. 그래서 결국 뭐 제대로 된 얘기 없이 대통령이 체코 갔다 온 얘기 또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깨알 지식 쭉 듣고 그다음 국감 얘기 몇 마디 하고 그걸로 이제 마감이 된 겁니다. 마감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귓속말 비슷하게 대통령과 따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좀 부탁한다.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부탁했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토요일 밤 9시 20 몇 분에 채널A 단독 보도 영상 없는 텍스트 단독 보도.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용산 대통령실에 독대 요청했다. 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바로 이제 장해찬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한동훈의 언플이다. 이런 식으로 딱 그냥 기정사실화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이 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거를 채널A 쪽에 흘려가지고 이걸 단독 기사로 만들었다. 한동훈 이따위 식으로 정치하지 마라. 뭐 그렇게 된 거고 실제 대통령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다. 어떻게 이러냐. 오늘도요. 제가 대통령실 누구랑 좀 소통을 했어요. 네. 소통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막 그 문제 삼길래 아니 그런데 그 채널A 기사가 우리 한동훈 측에서 흘려서 그 만들어졌다고 하는 무슨 근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요. 제가 한동훈 측 관계자면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어제도 뭐 얘기했지만 김종혁 최고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거를 굳이 여러 사람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보안은 지켜져야 되니까. 그래서 당대표하고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용산에 연락을 한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박정아 의원은 채널A 기자의 문의를 받았지만 결코 자기는 절대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산 쪽에서 오히려 확인해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거 갖고 따지는 것도 정말 유치하고요. 창피하고 참 자괴감이 듭니다만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네. 이 진실을 어느 정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측에서 흘렸다라고 딱 낙인을 찍고 뭐 이게 사실상 독대를 무산시키는 명분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의 얄팍한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과 무슨 독대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거였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왜 홍철호 수석한테 독대 요청합니다 하고 그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걸 통보를 한 거예요. 사전. 네. 그때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토요일 거는 우리가 안 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저기로 뭐 한 것처럼 뭐 몰았지만 요번 거는 내가 내 입으로 한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홍철호 수석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왜 했냐 그러는 거예요. 왜 했냐. 참 그래요. 이게 뭐 사람 간의 관계의 만남이라는 게 뭐 그걸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맞지 않고 하면 아우 저놈하고 내가 절대 안 만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만남은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공적인 국민이 맡겨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저하고 뭐 만나자고 했는데 먼저 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뭐 누가 알았다. 그래서 안 만나. 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만나는 것 자체는 사실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집권 세력이에요. 그렇죠. 집권 세력이면 언제 어디선지 새벽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야 밤에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 지금 논의해. 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기 네. 절차에 무슨 뭐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합의하고 의제 정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무슨 남북 회담해요? 예, 현장님 그때 저 대통령과 당 대표 간에 주로 회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매주 만났어요. 예, 매주 만났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뭐 국가 일급 기밀이고 그 언론에 보도돼서는 안 되는 무슨 보안 사항입니까? 특급 네. 보안 사항입니까? 지금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주례 회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한 대표가 뭐 예의를 갖춰야 된다. 뭐 좋습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의를 좀 뭐 차려서 뭐 이렇게 비공개로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지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2차적인 문제예요. 네. 1차적인 문제는 과연 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지금 정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냐. 그렇다면 아무리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뭐 독대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약속이 지금이라 약속해서 내일 어때? 시간 어때? 그럼요. 하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근데 국가에 중요한 무리 인재가 있는데 안 만나겠습니까?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남북 회담할 때는 뭐 날짜가 좀 하고 나면 연기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요. 두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 또 만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그 독대 회동 관련해 갖군요. 지금 저는 이제 조금 좀 약간 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용산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 만나는 거를 이재명 만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아니 야당 대표랑 만나려면 뭐 좀 조율하고 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아니 속된 말로 같은 편끼리 언제든지 그냥 뭐 번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고 그런데 그러죠. 최근에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2번 들어갔다 왔다. 네. 뭐 이런 게 또 어디서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네네. 그럼 그거는 뭐 사전 조율이 막 하고 그랬나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언플되면 또 안 만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가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 뭐 이해합니다. 그 만나기 싫은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그런 어떤 개인적 사감을 강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지금 두 사람이 맡겨진 공적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당 대표와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과 같은 지금 당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야당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안 만나도 문제는 뭐. 그렇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집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고 국민이 당원이 뽑아준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영역 내에서는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무의 문제다. 이건 뭐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책무다. 이 지금 뭐 의료 공백 문제 또 시시각각 뭐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와 마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수기하고 뭔가 이견이 있으면 그걸 좀 조율하고 그래야지 이 국정 운영의 두 축인 당정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해 나가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 무호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이게 무슨 남북 이산가족 무엇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참모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하는지 안 돼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대통령에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참모들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 역량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정진석 실장과 홍철호 지금 정무석, 저는요 지금 이 중대한 문제에 국민들이 오늘 이 어제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게, 아니 지금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 안 들리시나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럼 차라리 만나지나 말면 모르겠어요. 아니 만나기 싫으면 뭐 밥 같이 안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 비싼 밥을 먹으면서 아니 지금 체코 갔다 온 이야기, 그 이야기만 그냥 다 듣고 있으면 뭐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문제 아닙니까? 그거 들으러 지금 아까운 시간 내서 지금 당대표가 전부 다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법을 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과 이 정무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을 걸고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만나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절차를 따지고 너 왜 그랬냐 이거 따지고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좀 더 정치적 역량을 좀 저는 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국민만 보고 가고 국민을 위해서라고 으쌰까지 했으면서 왜 지금 행동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 참. 근데 지금 뭐 어제 이제 그 또 끝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뭐 불발됐지만 독대 또 요청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 분위기로는 뭐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도는 말은 뭐 99% 받을 가능성이 없다. 아니, 근데 그거 참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뭐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 대표를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인 그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설정 문제입니다. 그래도 예전 정치인들은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 제가 쭉 취재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 왔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본인을 정말 이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대통령 마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얼굴에도 보고 싶었겠어요? 네. 근데 매년 초청해서 네. 밥 사주고 그다음에 또 매년 생일 때 난 보내고 예. 그걸 했습니다. 아, 정말 예?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 속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공적인 지위에 속이 있지만 공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꾹꾹 내리 참고 그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3년 뒤에 국민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권을 잃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나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정권 잃든 말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그럼 그 뒤에 올 수 있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이래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제가 뭐 그 민주당 어떤 사람한테요. 사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 본심을 드러내는데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한 번만 딱 더 나타나 주면 좋겠다. 예?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 한 번만 더 나타나 주면 국민들이 이제 그게 확 터져가지고 자기들 이제 뭐 이재명 1심 뭐 저 선고 나오고 안 좋은 결과 나오면 그것만 갖고 투쟁하기 뭐 하니까 그 불쏘시개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오랜 정치적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각 사람들의 어떤 이 공적 지위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기존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영부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왜 유경수 여사를 지금도 여전히 영부인 중에서 최고로 치겠습니까? 본인은 낮추면서도 남편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게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부인상이 있는 거예요. 가서 이것 좀 고치세요.
이거 하라고 영부인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공적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하셔야 될 문제예요.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시해야 될 문제고 영부인이 지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보, 내가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낮고 이게 자살할 수 위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당신이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부인의 역할인 거죠. 바로 현장에 있는 경찰, 제복 입은 경찰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하게 말씀을 드린 건가요? 아니죠. 그게 상식이죠. 그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정과 상식을 그토록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요즘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기본적 관점과 개념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 법치, 이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이 문재인 때는 정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지지하고 또 만들어 놓은 정권인데 지금에 있는 모습 자체가 거기에 어긋나 버리면 그다음 대통령 뽑을 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너무나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 참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 이름을 공개하고 싶습니다만은 하지 않는 이유도 나중에 다 책임 문제 떠오릅니다. 진짜 자기의 직을 걸고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는요, 영광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만큼 어려운 결단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봉황 마크 찍힌 명함 들고 다니는 게 폼 잡으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나는 언제든지 내가 여기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상징적으로 부여한 권한이에요. 그런 권한을 잘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가 너무 좀 길었습니다. 참 제가 좀 머리를 비우고 왔었는데 이거 하루도 안 돼서 참 머리가 아주 그냥 꽉 찬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지난 이 더위에 보니까 엄청나게 또 더웠더라고요. 더위에 얼마나 또 열이 받으셨겠냐라는 그런 생각하니까 참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좀 더 국민을,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뭐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